자,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16일 목요일 테슬라 같이 좀 살펴볼 거고요. 최근 매크로 이슈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슬라를 바라보고 있는 월가의 기대감과 센티멘탈이 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도 팩트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10월 6일 부터 해가지고 10월 12일까지 테슬라 보험 가입 숫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주 대비해서는 무려 126%나 올랐고요. 24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죠. 전년도 동일 주차 대비해서는 33%나 상승하는 모습이 최근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것만 봐도, 이런 데이터만 봐도 전기차 캐즘은 뭐 이제 끝났다. 이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에코프로 인데요. 국내 2차전지 관련 대장주죠. 자, 이게 일봉입니다. 에코프로 지금 보시면 일봉상으로 엄청나게 지금 급하게 급등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도 지금 무섭게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즘이 끝났다라는 게 이런 데서 다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차전지 쪽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여력이 되시면은 이 국내 2차전지 관련주도 관심에 두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속보로 좀 나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10월 28일에서 11월 1일 사이 한국에 경주를 방문할 것으로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죠. 이 에이펙 일정에 맞춰서 오는데요. 이번 방문으로 한국 배터리 3사 공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대규모 투자까지 한국 2차전지 업체들에게 이 일론 머스크가 대규모 투자까지 단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투자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이 내러티브 하나만으로도 사실 크게 오를 수 있는 이런 수급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테슬라 보시면서 또 여력 되시는 분들은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도 같이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계좌가 또 2배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미국 연준에서 이 페드에서 이제 QT 종료 선언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어디서도 못 들어보셨을 얘기 제가 좀 짚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좋은 기업들,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어차피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변동성은 조금 무시하셔도 좋고요. 오히려 이런 단기 변동성 덕분에 주가가 많이 과하게 빠진다면은 우리가 아래에서 좀 싸게 매수 자리를 또 노려볼 만한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돌아가는 흐름을 봤을 때, 자, 다음 주 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이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예고가 되어 있는 이벤트들과 그리고 이슈들, 모멘텀이 지금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테슬라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정말로 여기서 크게 갈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지 헷갈리시거나 고민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기회 반드시 잡으셔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하는 데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선물도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이런 선물까지 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세력들의 포지션부터 좀 보고 가면요. 테슬라 본주 가격을 이 옵션, 테슬라 옵션을 통해서 컨트롤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테슬라 옵션 세력들의 포지션은 일단 420불에 지금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풋옵션이 잡혀 있어요. 테슬라 실적 발표가 10월 23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 세력들의 포지션을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주 이 포지션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420불에 지지선이 잡혀 있고 그럼 콜옵션은 어디냐? 450불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전까지 420불에서 450불 이 지지선 저항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사이에서 가격대가 왔다 갔다 할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테슬라 실적이라든지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콜옵션 450불 잡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를 깨고 강하게 상방으로 갈지 말지가 이 컨퍼런스 콜에서 좀 결정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저는 또 좋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의 이 테슬라 보험 가입 숫자의 엄청난 성장, 이 성장률을 말씀드렸죠. 실제로 전주 대비해서 무려 120% 넘게 올라가고 있는 이 성장률이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시다시피 3분기 테슬라 출고량이 월가의 컨센서스를 훨씬 뛰어넘는 49만 대를 찍었죠. 그럼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출고량도 그렇고 어떠한 이유에서 중국에서 테슬라가 잘 나가냐 이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모델 Y의 다인승 버전 출시도 있지만요. 자, 근본적인 이유로는 요즘 중국에서 빠른 속도로 이 돈을 많이 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지금 시기는 예적금 할 시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빠르게 돈을 풀고 있어요. 한국도 그렇죠. 한국도 이 이재명 대통령 되자마자 국민 이 상생지원금 이거 풀었죠.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옆 나라 일본도 돈을 풀고 있고요. 지금 중국도 돈을 풀고 있고요. 그리고 바다 건너의 유럽도 지금 마찬가지. 미국도 그렇죠. 전 세계에서 지금 돈을 푸는 기조입니다. 자, 며칠 전에 프랑스의 한 정치인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긴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발언을 했다가 문매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미래 세대고 뭐고 뒷일은 생각 안 하고 전 세계에서 지금 돈을 풀고 있는 겁니다. 유동성이 풀리면서 위험 자산을 포함한 이 주식시장이죠. 자산시장에 돈이 쏠리고 있고 그리고 팩트는 이 돈이 내년에는 더 많이 풀린다가 팩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가만히 예적금을 하고 있으면요. 내 자산이 가만히 있는데 빠른 속도로 녹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20년 전에 10,000원과 지금 10,000원 가치가 아예 다르죠. 그래서 솔직히 저도 보수적으로 좀 투자하는 입장이지만요. 지금은 예적금을 할 때가 아닙니다. 적어도 제 구독자분들은 좀 손해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지금 차트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금값, 은값 다 올라가죠. 심지어 비트코인 가격도 치솟습니다. 부동산마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근본적으로 이 돈을 푸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년 2026년도에는 돈이 더 풀립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제가 며칠 전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약식으로 드렸는데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렸을 때만 해도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 올리고 바로 며칠 만에 이게 확률이 아니라 이제 확정이 났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며칠 전에 올려드린 영상인데 간단하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0월 13일 날 올려드렸던 영상인데요. 제가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금리 인하 기조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금리는 올해까지는 무조건 내립니다. 내리는 방향이지 올리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리고 트럼프의 행동에서 우리는 QE까지 좀 염두에 두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QE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QE가 확정적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파월의 발언, 양적 긴축 몇 달 내 종료할 수도 있다. 종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QT 종료 얘기가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얘기인데 제가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QT가 양적 긴축이죠. 그러니까 긴축을 이제 종료하겠다. 라는 말은 이게 QE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트럼프가 이 양적 완화를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시장에 QE가 돈을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돈을 풀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려면 QE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돈을 풀어서 장기 금리를 끌어내리는 걸 원하는 거고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이 QT가 긴축이 멈춰져야 됩니다. 근데 제가 사실상 지난 영상에서도 며칠 전에 10월 13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왜 사실상 QT가 종료냐? 제가 표를 좀 만들어 왔는데요. 자, 연준 자산 총액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이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일단 연준은요, 꾸준히 지금 QT를 해왔어요. 자산 축소를 진행해 왔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국채와 MBS가 핵심입니다.
MBS는 주택 저당 증권이죠. 이 08년도 이 금융위기를 불러왔던 그 모기지가 터진 해당 상품이기도 한데요. 무튼 연준이 QT를 이 긴축을 진행하는 방식은요. 이게 만기가 되면 그대로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원래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시 사지 않고 이거를 그대로 소멸되게 냅두는 거거든요. 재투자를 안 하면서 이거를 줄이는 방식인데 여기 보시면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자, 국채 600억에 MBS 350억. 그래서 950억 달러를 긴축을 했고요. 그 이후 보면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긴축을 조금 줄였죠. 600억 달러. 이거 뜯어보면 국채 250억에 MBS 350억입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지금 줄이는 이게 양이 확 줄었죠. 그리고 2025년 4월부터 현재까지 보시면 긴축을 또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국채 50억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국채 50억은요. 사실상 의미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긴축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채 50억이면 제가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이 의미 없는 거를 왜 명목상으로 남겨놨냐?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돼서 그나마도 종료 안 시키고 남겨만 놓은 건데 지금도 이미 의미 없는 수준인데 이제 QT가 중단이 됩니다. 아예 파월이 발언을 한 거죠. 그럼 다음 스텝은 이제 QE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지금까지 당선되고 뭐라고 했죠? 이 페드의 파월을 계속 비난하고 멍청한 파월이라고 비난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자기 사람을 최근에 연준에 꽂아 넣었죠. 궁극적으로 트럼프는 이 양적 완화 QE를 하고 싶어 합니다. QE가 결국은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이잖아요. 자, 트럼프는 2024년 이 대선 캠페인 때부터 지금까지 강한 미국 경제 그리고 강한 주식 시장 이거를 자신의 정치 자산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현재 상태는 어떠냐면 QT가 장기화되면서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QE를 통해서 장기금리를 낮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리고 미국 상황은 제조업이 굉장히 둔화가 되면서 부채 부담이 급증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소비가 당연히 둔화되고 기업들 역시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등 한마디로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현재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연준에서 다시 돈을 풀어야 이 경기와 자산시장이 둘 다 살아난다라는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중국, 한국, 유럽 다 돈을 풀고 있는 게 이것 때문에 다 돈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너도 나도 이런 식의 스텝을 밟고 있는 겁니다. 현재 연준은 고용시장과 이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연준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고용시장, 즉 경기 둔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한다면 트럼프가 경제가 식고 있다. 대신에 인플레이션은 잡혔다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 잡혔으니까 이제 돈 풀어도 되지. 그러니까 QE를 하자라는 논리를 펼 수가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거를 돈을 풀어서 돈을 푼다는 것 자체가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이게 돈 많이 풀면은 솔직히 거품도 끼죠. 그럼 이게 거품이 낄지언정 거품을 키우더라도 경기를 화랑을 살리겠다. 이거를 연출하고 싶은 겁니다. 트럼프가요. 이거 조작을 진짜 잘해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거든요. 유가. 보시다시피 지금 가격이 어디에 있냐면 58불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금값, 은값, 뭐 주식시장, 부동산, 비트코인 다 오르죠. 구리 뭐 다 오릅니다. 다 오르는데 유일하게 오일만 그러니까 유가만 트럼프 당선 이후에 연일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60불 언더잖아요. 60불을 넘기더라도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0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유가를. 이게 트럼프가 오일 가격을 이 60불로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트럼프는 왜 이거 안 오르게 통제를 하냐?
이 유가가 미국의 CPI, 우리 CPI 지수 이거 숨죽이면서 기다리잖아요. 이 CPI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물가죠.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이렇게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난리가 나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본인 당선 이후에 유가를 절대 못 오르게끔 통제 중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기억하시죠? 지금 트럼프 생각대로 트럼프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 잡혔죠. 물가가 안정적으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 유가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 물가가 잡혔어. 근데 지금 고용시장이 별로잖아요. 그럼 고용시장이 이제 별론데 물가가 잡혔으니까 이제 돈을 풀 때다. QE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의중은요, 정확해요. 연준을 장악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리쇼어링, 이거 고용 창출이죠. 이거를 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양적 완화, QE, 이거 하고 싶어 하고요. 부채를 줄이고 싶어 하고, 거기에 스테이블 코인까지 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6개의 테마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대로 이게 다 흘러가고 있어요. 본인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트럼프 황상이라고, 투황상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이 농담 삼아 했던 말이 실제로 진짜 자기 왕처럼 자기 맘대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마저도 이제 본인의 생각대로, 본인의 입맛대로 맞게끔 지금 흘러가고 있고, QT 종료한다. QT 종료하겠다라는 말은 QE를 하겠다라는 말과 거진 동의어입니다. 트럼프 시대에는 그래요. 그래서 QT 명목상으로 아까 자료 보여드렸죠. 여기 명목상의 국채 50억 불 이것조차도 이제 안 하겠다. 아무 의미 없는 이것조차 안 한다는 게 이제 QE로 가기 위한 이 시기가 무르익었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화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처럼 개별 호재와 특히 내년 2026년 턴어라운드 얘기하죠. 그럼 이런 모멘텀이 있는 주식들은 이런 자산 시장에 자산이 대거 몰리면서 돈이 풀리면서 돈이 몰리면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 3분기 피크아웃 의혹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테슬라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고 있는 게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시그널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왜 우리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지금 트럼프가 답지를 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살면서 볼 수 있는 최고의 거품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예적금에 돈을 넣어놓으면 내 자산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녹는다는 게 이것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멜리어스 리서치에서 최근에 처음으로 테슬라 커버리지를 시작을 하면서 이 520불 목표 주가 설정을 했거든요. 자, 이 리포트를 좀 꼼꼼하게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must own이라고 돼 있습니다.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주식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왜? 멜리어스 리서치에서는 왜 must own이라고 표현을 했냐? AI의 파괴적인 힘이 자동차를 시작으로 수조 달러 규모의 산업을 뒤흔들 거고,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 매뉴팩처링 스케일, 서플라이 체인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피지컬 AI 기업에 최적화된 기업이 바로 테슬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극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S&P 500에 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요, 자율주행과 로봇, 그리고 로봇 택시, 이거를 모두를 다룰 수 있는 기업은 단 한 기업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없어요. 테슬라가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전기차 기업은 전기차만 다뤘지 테슬라처럼 이거를 다 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멜리어스 리서치에서 커버리지를 시작했다는 게 또 굉장히 의미 있고요. 왜 그러냐면 기관 대상으로 기관이 정말 많이 참조하는 그 리서치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기관들이 멜리어스에서 테슬라를 이렇게까지 극찬을 해? 라고 한다면은 패시브 자금들이라든지 큰손 자금이 여기에 매수에 동참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 지금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웨이모가 지금 런던에서 이 런칭, 2026년에 런던에서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웨이모에서 정말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고요.
웨이모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테슬라에게도 도움을 주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자율주행이라는 개념이 사람들에게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웨이모의 진출은 이걸 타도 괜찮을까? 안전한가에 대한 장벽을 허물어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기계가 하는 거 아직 못 믿겠다. 그래도 운전은 사람이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아직도 대부분이에요. 많단 말이죠. 근데 웨이모 이거를 경험을 해보니까 실제 너무 편하고 좋더라. 이거를 한 번만 경험을 하면요.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경험해본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웨이모처럼 테슬라도 현재 빠르게 확장 중에 있고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테슬라의 수익성 역시 굉장히 빠르게 매우 크게 늘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테슬라 역시 이 웨이모를 따라서 일본과 런던에 진출을 한다면 당연히 주가 레벨도 지금보다 훨씬 좋아져 있을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 와중에 옵티머스 상용화가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테스트 진행 중이라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옵티머스까지 나오면요, 여러분들 이제는 지금 가격대는 두 번 다시 못 볼 가격대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매크로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조정 이후에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매매를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이번에 수익 가져가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만약에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어디서 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 좀 판단이 안 되고 내가 기회라고 했을 때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한번 공유받아 보고 싶다. 제대로 한번 대응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향후 목표가 중요하죠. 대충 30% 50% 수익에 만족하실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어디까지 좀 끌고 가야 되는지 이런 매도 전략 같은 것도 같이 보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들 테슬라 혼자 하지 마시고 관련 자료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100% 무료로 같이 공유 드리고 있고요.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 링크를 좀 클릭을 하면요. 새 창이 뜨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신청하시면은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중요 타점. 옵션 기반으로 타점을 잡아 들어가면 아무래도 세력이 세팅을 해 놓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핵심 내용들, 테슬라 영상을 통해서 다 못 담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확인하시고요. 받으실 번호는 여기다가 써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번호만 틀리지 않으면 다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어차피 제가 무료로 드린다고 해서 가치가 없다거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돈으로도 구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오히려 미장 쪽 자료는요.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다 유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신 유료 내용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핵심 자료 제가 선별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이고요. 제가 이거 저작권 때문에 영상에서 띄워놓지 못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에 제가 대가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받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한 번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을 때도 1분도 안 걸리고 신청하고 하는 거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설사 귀찮다고 하더라도 1분 정도 시간 내셔가지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재료에 대해서 제대로만 파악을 하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이 수익률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여러분들 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제가 나스닥 주도주 1항 종목이라고 해서 여기서도 기회를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테슬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요. 이런 종목에서 수익이 나서 또 그걸 가지고 테슬라 수량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테슬라는 수익률보다 내가 몇 개 갖고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종목들. 예를 들면 팔란티어 같은 게 1000% 이런 식으로 올랐죠.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팔란티어 아무도 관심 없었잖아요. 이런 대표적인 주도주로 가는 종목들인데 이런 거 끌고 가면서 수익을 제대로 한번 보시면요. 템베거가 이런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 계좌를 정말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보시면서 같이 보실 분들은 여기다가 체크하셔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다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정말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일론이 한국에 오는 등 굉장히 격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장 종목들도 같이 좀 체크하셔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수익에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좀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대응 잘 하셔서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오히려 더 많이 가져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